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은입니다. 오늘은 임지훈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훈 씨는 요즘 행복하세요? 갑자기요?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방송용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 인생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행복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네. 아이들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 말이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속물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속물이 아니라는 게 아유, 과학적으로 밝혀졌네요. 맞습니다. 오. 그렇다고 근데 꼭 돈이 너무너무 많아야 꼭 행복한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있으면서 내 즐길 거 즐기고 웰빙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네. 네. 얼마나 많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네. 행복을 느껴보고 싶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부동산 사이다를 보시면서 돈 벌어야지 수익 얻어야지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 준비했거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부동산 관련 이야기나 또 많은 질문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또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세요. 네, 저희 요일별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죠.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투자, 수요일은 풍수, 목요일은 세무,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경매와 관련돼서 궁금증 많으실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투자처 매수할 수 있는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경매 물건까지 오늘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시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훈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유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주요 뉴스 통해서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이 불러온 빌라 전성시대 매물 뚝
호가숙이라는 제목의 뉴스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공재개발 이슈가 사실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이 될 만한 좀 노후된 빌라가 정말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빌라인데 2억을 더 붙여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와.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게 빌라 관련된 매수 문의가 정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공재개발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에서 항상 전해드리는 이야기지만 공공재개발 노리고 뭐 역세권 빌라 마구잡이로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노후도 충족을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좀 염두를 하시고 빌라를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노후도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9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9년 만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달만 해도 경기도만 0.42%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9년 만에 최대폭,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나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다음 달에는 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아파트 시장은 계속해서 쭉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공급 대책이 나오면 또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부동산 사이다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뉴스 확인해 볼까요? 서울 송파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130여 가구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좀 긍정적인 뉴스까지 들여다봤고요. 자,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1월 22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부동산의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택 공급 활력소 서울 8곳 4만 7천 호, 문전성시 독든 사과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지훈 아나운서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뉴스 들여다봤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후보지 8곳을 통해서 총 4,700여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특히나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시내 6개 재개발 구역이 모두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과연 어떤 곳들이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꼽혔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 12곳의 후보지 중 총 8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그리고 동대문구 용두 1에서 6구역, 강북구 강북 5구역, 영등포구, 양평, 관악구 봉천, 종로구 신문로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작구 흑석동인데요. 한강변이라는 장점, 그리고 강남과의 인접성과 인근에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한 신축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흑석 지역은 농구 선수 출신의 유명 방송인이 또 이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어서 아, 정말 될 뿐은 되는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정비의 시급성, 또 사업의 공공성, 그리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이 됐고요. 역세권 주변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10년 이상 정도 사업이 지체된 곳이라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선정되고자 기대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들의 아쉬움이 큰데요. 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심사에서 보류 결정된 곳까지 다 심사를 통해서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요즘은 사실 공공재개발 진짜 핫한 이슈입니다. 근데 공공재개발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공공재개발이 뭐길래 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은 부동산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확정돼 있는 곳들도 연기를 한다든지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제약들에 비해서 공공재개발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해 주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가 됩니다. 또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요. 일정 부분 이주비도 지원을 하는데 무엇보다 아무래도 공공개발이니만큼 여러 가지 사업의 인허가 속도도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8곳을 통해서 앞으로 총 4,700여 가구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모든 지역을 합치면 현재는 1,700여 가구입니다. 즉 3,000여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곳들이다라면서 이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공공재개발.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과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 여부는 어떠할지 이러한 의견이 사실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이랑 비교를 했을 때 혜택이 확실히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네. 물론 제약도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또는 수익형 전세로 분양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네. 또 아무래도 민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상승이 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주거 지역은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 지역은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제도고요.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전세를 또 끼고 매매를 팔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팔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는 소위 이른바 갭 투자는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개발 선정 이후에 남은 절차가 사실 주민동의인데 여러 가지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 주민동의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 재개발 구역 내 상당수가 실거주민보다는 투자자가 많은 만큼 주민동의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좀 거래라든지 또 인허가의 사업 속도가 빠른 편
편이고 또 사업을 상당히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한 발 더 물러나주고 이런 투자자의 입장을 좀 수용해 준다면 주민 동의가 좀 아무래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이번 공공재개발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공재개발의 첫 사례로서 좋은 역사의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도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과 또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들 바탕으로 끝까지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부동산 사이다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정보들 그리고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궁금하신 사항 또는 저희 방송을 보고 느끼신 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모두 남겨주시고 오늘은 특히 경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 경매에 관한 것 특히 뭐 권리 분석해 주세요 또는 사건 번호를 통해서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어느 답변이라도 다 드립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잠시 후에 경매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알짜 경매 투자처 공개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MBN 경제활성화 소비 캠페인 굿바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굿바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경제. 슬픔은 이제 굿바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웃에게 착한 소비를 실천해보세요. 주변을 향한 나의 따뜻한 관심과 소소한 씀씀이가 쌓여 이웃의 기쁨이 되고 소비가 모여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없던 이웃집 언니도 소득이 적어 아이를 망설이던 신혼부부도 조금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서로 거리는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지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굿바이, 굿바이. 우리 모두 굿바이. 이 캠페인은 내외경제TV와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필 교수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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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정말 핫합니다. 막 성수동 갤러리 앞으로 60억짜리를 40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시고 하니까 야, 오늘은 또 어떤 알짜 경매처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고민 먼저 해결해 드리고요. 알짜 경매처까지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셨어요. 참여하고 싶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매각 기일이 제가 근무 날이라서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참여 방법이 있을지요?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할 수는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예, 법원 경매는 현장 입찰 경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방금 그 우리 의뢰자처럼 직장 관계로 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면은 타인이 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를 할 때는 특히 그 부부간의 대리를 하더라도 남편이 직장 가고 부인이 입찰을 하더라도 그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입찰 대리인 그 임장이 있어야만 대리가 가능하지 네. 그렇지 않고는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또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으로 가서 출석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확실하게 딱 답을 맺어주시네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좋은 지역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에 좋은 물건을 좀 소개할 시간을 못 가졌었어요. 오늘 잠깐 그 알짜 추천 매물, 알짜 매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강남의 경매 투자처. 우리가 사실 강남 하면은 입성하기 힘든 곳, 이제는 입성이 안 되는 곳 이렇게 못하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경매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예, 지난 너무 시간에 기대가 했던 됩니다. 것 네. 중에서 강남에 있는 논현동입니다. 그러면은 강남에서도 지하철 역세권과 그리고 학구를 따지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903 그렇습니다. 논현동 정화빌리지 3층 402호. 감정 가격은 3억 7천만 원인데 최저 가격이 2억 9,600, 전세 가격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은 대지권 토지 지분율이 7.4평 그러면 요즘 보통 강남 같은데 토지 3.3 제곱미터당 평당 1억 정도 한다고 그러죠. 네. 대지 지분이 7.4평이고요. 건물 전용 면적이 41.13 제곱미터 방 2칸짜리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은 항상 모든 자, 바로 강남의 가장 그 명문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고등학교 건너편에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분당선 압구정 노대역이 가까이 있는 이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의 입찰 가격은 1월 26일 2억 9,600에 입찰이 시작되는 강남구 논현동 용동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좋은 빌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매 물건, 강남에 있는 경매 물건을 또 살펴봤고요. 강남 외에도 또 다른 뭐 경매 투자처 관심 가져볼 만한 좋은 투자처 또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그 강북 중에서도 노원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강북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 정말. 거기가 바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강북에 있는 강북의 노원구에 위치한 재건축이 예정된 그런 아파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네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네. 상계주공 1423동 2층 201호인데요. 감정 가격은 2억 5,500만 원, 최저 가격은 2억 400만 원입니다. 자, 요즘 그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다 15층 이하의 중저층형 아파트 단지로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가 다 재건축할 그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미 상계급 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35층으로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된다면은 미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된 아주 저평가된 상계동 주공 아파트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상계 주공하면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재건축 다 확정이 났고 뭐 인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다 선반영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매수 접근이 힘들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더 저평가된 가격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볼게요. 물건을 올려주셨네요. 2020 타경 801 광주광역시입니다. 경매를 참여해서 낙찰 시에 채권들도 다 인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까지 남겨주셨거든요. 2020 타경 801 2020
801 광주 자, 광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감정 가격이 9,600만 원인데 최저 가격이 1,761만 1,600원, 즉 감정가 대비 18%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왜 이렇게 저렴한가요? 9,600만 원짜리를 감정가 18%에 받았을 때 이게 대박일까? 네. 안 그러면은 뭔가 숨어 있는 함정이 있어서 쪽박일 그러니까 왜 것인가?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이렇게 와. 좋은 물건을 싸게 받아서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대박 사건일 것인가? 네. 아니면은 9,600만 원짜리를 1,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더니 다른 숨어 있는 법률적 권리 관계가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볼 것인가? 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자, 이 사건은 보면은 지금 7번째 떨어지고 8차째 2월 25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한번 권리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소유자는 김모 씨이고요. 여기에 제일 먼저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 자, 이 부동산은 팔지 말아라. 내가 이 부동산을 찾아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가처분의 원인을 보니까는 사회행위 취소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김모 씨가 전 소유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9,600만 원짜리를 1,700만 원에 낙찰 받더라도 가처분권자인 동해산업에서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해버리면은 낙찰자는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매우 위험한 사건으로서 오. 이것은 우리가 입찰에서 제1순위로 해서는 안 될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첫 번째 문제가 네.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6,500만 원을 물어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버리면은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물건은 해서는 안 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매를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하면 덥석 또 이렇게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낙찰이 되신다고 해도 사실 임차보증금 6,500만 원을 또 내셔야 되고요. 또 그 외에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이제 소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 낙찰되고 나서 오히려 소유를 못하는 돈만 날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경매의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미리미리 올려주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아보시고 낙찰을 과정을 겪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함께해 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이 또 자주 쓰시는 노란톡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경매에 대한 고민 또는 지금 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 번호 올려주시면 권리 분석 다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음 또 남겨주신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남겨주셨어요. 2019 타경 5639, 2019 타경 5639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걸 낙찰받으면 뭐 빚이나 혹시나 저에게 따라올 문제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러한 우려를 확실히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떤가요?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내경제 TV의 노란톡 사이다방이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사건도 낙찰을 받았다면은 소유권을 빼앗길 뻔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도 보면은 강진구 군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감정 가격이 3,300, 최저 가격이 2,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 초보자들은 광진구 군자동의 지하철 가까운데 빌라가 싼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5명인 5분의 1 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에 만약에 방이 2칸이라면 방 2칸 중에 5분의 1만 낙찰받기 때문에 소유권, 재산권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지분이 나와 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5분의 1을 받으려고 낙찰 받더라도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자를 갖고 있는 공유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권 하면은 입찰을 한 사람은 차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역시 피해가야 할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런 물건을 4분의 1을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몇 년간 그런 예를 먹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지분 물건 역시 피해갈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유자가 무려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5분의 1의 재산권만 형성할 수 있고 심지어 공유자가 먼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권리를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이런 부분 좀 체크하고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올려주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싶은데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매로 좀 내놔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물론 방법은 있는데요. 네. 그런 건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우리 공신력 있는 우리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설명하기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경매를 해서 팔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그 노란톡으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필 교수님께서 사실 지난번에 공매 관련해서 자료를 이 방송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해주셨어요. 그런데 방송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아주 상세하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노란톡 이용하셔도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집을 좀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나쁜 의도는 네.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네, 경매는 올바르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친절한 상담 저희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는 사건 번호를 넣어도 딱히 권리 관계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경매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임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어떤가요? 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예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 물건을 보러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오고 가는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국이죠. 네. 자, 집에 앉으셔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를 치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정보하기 때문에 국토부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는 그 임야의 지번만 치면은 그 임야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또는 그 토지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보 사이트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게 내가 용도에 맞는 토지다 그러면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첫째, 접근성, 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지역으로서 개발 가능한 토지라도 그 토지의 경사도 네. 아무리 개발 가능하고 도로에 접해 있더라도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면은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장에 가셔서 이런 접근성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동산 사이다도 그렇고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토정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이용하시면요, 뭐 개발 유무라든지 또 건축물 용도라든지 토지 용도라든지 전부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뭐 지도 보면 맹지인지 아닌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직접 가셔서 경사도 특히 체크를 해보셔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점부터 챙기시고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입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지금 곤란합니다. 은행 등 금융권도 다 막혔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사전 대책이거든요. 네.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대책인데 입찰 보증금이 1억이라면은 그 물건의 가액이 1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낙찰 받고 나서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낙찰 받기 전에 이 물건이 나에게 맞는 용도인지,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과 부족한 돈에 대해서 얼마가 대출이 가능하는지 주거래은행에서 꼭 확인을 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보증금 10%를 포기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제2금융권 같은 데 가셔서도 이 은행 대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낙찰 받았다가 이렇게 잔금 대출이 안 되면은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하다가 또 아주 그 고금리의 이런 이자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은 은행 이자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자기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과 안 그러면은 이 금융권에 가셔서 한번 확실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 급하신 상황이니까 이 금융권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매에 진입하시려면은 그 물건의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자산 유동성을 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 가격에 내가 투자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신 후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투자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할 물건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혹시 더 가지고 계신다면 경매에 관심 가져볼 만한 투자처 어디가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을 선호하죠. 네.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용인의 이런 신도시들을 선호하는데요. 네. 용인에 좋은 그 아파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기흥구에 있는 중동의 백현마을 아파트입니다. 자, 2102동 19층 1303호인데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다시 검색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방 3칸, 욕실 2개의 구조로서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구조가 보면은 지금 전면으로 발코니가 전부 다 확장돼 있고 굉장히 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더라도 인근의 초등학교와 그리고 녹지 공간이 풍부한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감정 가격은 4억 5,600인데 현재 시세는 한 5억 5천 정도 시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아파트 물건 소개해 주셨고요. 또 다른 물건 있으면 소개를 오늘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네. 압구정동의 한양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눈이 경매. 번쩍뜨이네요. 네. 압구정동 야. 한양 아파트인데요. 그걸 왜 이제 그 공개해 주셨어요, 교수님? 압구정 한양 아파트를 경매면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앵커분들이 거주하시기에는 조금 면적이 좁은 것 같아서 네. 이게 전용 면적이 115제곱미터인데요. 네. 감정 가격이 28억 7천만 원입니다. 야. 와. 현재 시세는 30억 넘어갑니다. 그쵸. 네. 근데 한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80%인 2월 3일 날 22억 9,600에 입찰이 시작되는데요. 와. 이 정도면은 시세하고 한 6억, 8억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세보다 한 10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 자, 이 물건에는 총 10건의 한 20건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런 권리관계는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전부 다 소멸되는 그런 권리관계이고요.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6호인데 지금 현재 상태의 층수도 좋지만은 여기가 만약의 경우에 압구정동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지하철 신분당선의 최역사권으로서 굉장히 입지여건이 좋은 투자 가치가 좋은 이 아파트인데요. 서울중앙법원에서 2월 3일 날
감정가 28억보다 한 6억 이상 저렴한 22억 9,600에 입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와. 지금 한번 현재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강남권 아파트들 주거 지역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바로 옆에 현대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매로 이 가격 10억 정도 시세보다 10억 정도 낮은 가격에 한양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면 소위 말해 정말 박 터지는 경쟁률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뭐 압구정 한양 아파트 정말 많은 분들이 로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 8억 정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이래서 경매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입찰을 했는데 저는 3순위였고요. 나중에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이 미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재매각을 했으나 유찰되고 말았고요. 다시 매각 기일이 잡혔는데 지난번에 3순위였던 제가 근본 재매각에 입찰할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있을까요? 전에 낙찰 받았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네. 3순위인 이분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전에 낙찰 받았던 사람보다 10% 이상 싸게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로 해서 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에서 10% 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방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낙찰자이기 때문에 입찰자이기 때문에 차순위는 안 되지만은 전에 누가 낙찰받아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시 나온 이것도 우리는 재매각 사건 그러는데요. 네네. 그럴 때는 입찰 보증금이 20%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찰될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3순위였던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재매각 사건일 때 이제 진입이 불가한 경우는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미납했을 경우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잘 참여 이번에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경매 알짜 투자처 또 있을까요? 조금 고가의 물건인데요. 네. 이럴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고가의 단독주택입니다. 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뭐 성북동, 평창동 자주 나오죠. 네, 전화해서 많이 대한민국의 나오죠. 그 종로구의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한번 와, 살펴보겠습니다. 평창동의 단독주택도 경매로 지금 나오는군요.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돌로 잘 지은 거창하게 생긴 으리으리한데요. 주택인데요. 감정 가격은 24억인데 지금 19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177평. 자, 내가 서울 시내 종로구에 땅을 17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와. 할 수가 있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주택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 가격이 24억, 최저 가격이 19억 4,900. 조금 3세대가 즐길 수가 있고 여유로운 단독주택을 원하신다면은 종로구 평창동에 이런 물건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네. 요즘은 이런 물건을 또 사가지고 커피숍이나 또는 이렇게 맞아요.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업종을 전환해서 그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높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평창동 우리가 등산객들도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 물건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평창동의 단독주택도 사실 오랜 전통이 있는 그리고 좀 소위 말해 부촌이라 불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좋은 물건들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알짜 물건 혹시 더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자, 우리가 그 수유동에 네. 극동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유동이요. 자, 극동 예전에는 아파트. 수유동이 그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은 신설동과는 경전철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아주 교통 요건이 개선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이 역시 이렇게 교통 요건이 개선되면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그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현재 주변에 뭐 개발 호재도 강북구 있고요. 수유동의 극동 아파트, 자 905호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우리가 얘기하는 33평형 85제곱미터이거든요. 네. 그런데 감정 가격이 3억 9천인데 최저 가격이 3억 1,200. 자, 33평형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게 오. 경매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시 전세 가격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 예각적으로 이상한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발코니에 방 3칸에 욕실 2개에 굉장히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바로 신설동과는 경전철의 인근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매우 좋고요. 특히 가격 대비 입찰 가격이 싸다는 거, 네. 전세 가격으로 33평형 방 3칸 욕실 2개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경매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또 경매 물건 더 궁금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교수님? 자, 이번에 하나는 그 부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요. 경기도 부천. 네. 최근에 또 부천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부천도 가지고 있는 뭐 교통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천 쪽에 지금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울과도 가깝고. 지금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의 경기도인데 사실상 영등포 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화가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 소사구 지하철 1호선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자, 부천 신곡 8학원 101동 702호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143제곱미터로서 전용 면적이 43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5억 4천인데 3억 5천 2백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한번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구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 1호선 소사역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네. 바로 교통 요건이 좋은 이런 그 부천 신곡 8학원 아파트 101동 702호입니다. 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2010년도에 분양 가격이 5억 5천3백입니다. 그러면은 5억 5천3백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시세가 7억 정도는 될 테인데 그러게요. 지금 유찰돼 가지고 감정가 대비 70%인 오는 2월 9일 날 3억 5천280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으면은 낙찰 가격 이상으로 전세도 줄 수 있고 그러게요. 또는 본인이 네.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의 중대형 면적 143제곱미터, 전용 면적 43.5평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또 중대형 평수를 3억 5천에 또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정말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등기부상 6건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셨거든요.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첫째,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등기가 돼 있고요. 네. 그 소유자에게 채권 채무가 있으면은 전부가 등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가 6건이 등기가 돼 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낙찰받았을 때 어떤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고 어떤 권리는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낙찰받게 되면은 소멸하는 게 대원칙이지만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가처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한 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등기된 권리가 6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건의 권리 중에 소멸될 수도 있고 또는 낙찰자가 부담을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궁금증 남겨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상담 여기서 마무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또 저희 방송이 끝나도 친절하신 김재필 교수님이 또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창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또 경매에 대한 고민들 뭐든 좋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또는 실시간으로 전문가분께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느낀 게 야, 이게 경매라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경매 낙찰 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내가 경매에 좀 관여를 할 만한 물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만큼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월요일 부동산 법률 고민, 화요일은 투자처 고민, 그리고 수요일은 풍수 고민, 목요일은 세무 고민으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뵐 거니까요. 많은 분들 다음 주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